기타의 당좌자산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유동자산으로 짝지어진 것은 비품은 우리 비유동자산이죠. 받으러 오면 유동자산, 상품, 선급금 둘 다 유동자산이죠. 상품은 재고자산, 선급금은 우리 당좌자산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건물은 비유동자산, 외상매출금 유동자산. 이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현금은 유동자산,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는 겁니다. 비유동자산 중 맨 밑에 있어요. 임차보증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계정의 성격이 알맞지 않은 것은 선수금은 부채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 맞죠?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감소 시 차변이 아니라 증가 시 차변이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네요. 단기채권 부채요. 증가 시 대변. 그렇죠? 미수금 증가 시 차변. 미수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익의 발생. 그럼 딱 나와야겠죠? 뭡니까? 수익의 발생. 미수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비용의 발생. 미지급 비용이 나와야겠죠? 근데 선수수익은 뭡니까? 수익의 이연. 선급비용은 비용의 이연.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겠죠? 일곱 번째 보시면 소모품 계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초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1일 날 구입하고 12월 30일 날 소모품비를 대체하고 차기 2월 요게 내년도 기초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당월 소모품 사용액은 14만 원이다. 요거 1번 맞죠? 14만 원 맞는 표현이고 14만 원을 사용한 거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그러니까 1번 맞는 표현이고. 근데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 아니죠.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월에 발생된 소모품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된다. 소모품비는 차변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모품비는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집합시킨다고 그랬죠? 비용은 차변에 나타나요. 그리고 수익은 대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모품비는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된다. 잘못된 표현이죠. 차변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20만 원이다. 아니죠? 얼마? 요거 차기 2월. 요게 내년도로 2월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이 내년도로 2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10월 1일 날 보험료 48,000원에 1년 만기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랬죠. 가입과 함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근데 김 부장이 10월 1일 날 보험료 계정 차변에 48,000원, 현금 계정에 대변에 48,000원 기록했다 이렇게 했어요. 기말 결산일 12월 30일 어느 계정에 수령분기를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가입할 때에 48,000원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김 부장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급병원을 해갖고 보험료를 취소를 하셔야겠죠. 요것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보험료에 하는 거죠. 그리고 선수 보험료, 이것은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 중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수 보험료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 보험료는 우리 일반적인 상품 매매 기업이 아니라 보험회사 할 경우 쓰겠죠. 미지급 보험료, 이것은 뭡니까? 미지급 비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지급 보험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계정도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분기는 4번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는 당자하고 재고자산을 나눈다 그랬죠? 여기에 우리 옳은 것은 당자자산은 어떤 겁니까? 3번 미수금이겠네요. 그리고 토지, 차량망고는 유형자산, 비유동, 상품은 재고자산. 그렇죠? 그래서 가는 당자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져진 것은 임대료 선수분의 계산. 이것은 이연이죠. 임차료 선급분 계산. 이것도 이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임차료 미지급분 요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료 미지급. 근데 임대료 선수분 여기 있겠죠? 이연. 그다음에 임대료 미수분 뭡니까? 이것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임차료 선급분 이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 미수분은 수익의 발생.
임차료 미지급분 계상은 비용의 발생.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주관식 2번 문제 보시면 9월 1일 보험료 1년분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12월 30일 날 선급비용 계정에 개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거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1년분 보험료가 12만 원이니까 월 보험료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근데 지금 몇 개월치? 9, 10, 11, 12가 4개월치가 비용이고 나머지 우리 8개월치가 선급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비용은 얼마? 차기 비용은 계산됐죠? 8만 원. 단기 비용은 4만 원. 4개월치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좌 자산으로 표시될 금액, 당좌 자산, 현금, 현금성 자산, 보통 예금, 현금성 자산, 상품, 재고 자산, 당좌 자산 아니죠? 외상 매출금, 당좌 자산, 매출 채권, 받으러 온 매출 채권, 당좌 자산, 비품, 유용 자산,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하고 비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우리 당좌 자산입니다. 상품은 재고 자산, 비품은 유용 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소모품 미사용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소모품 B를 줬어요. 소모품 B. 그래서 소모품 B를 줬죠. 결국 12월 31일 날 요게 이제 소모품으로 대체되는 거죠. 요게 미사용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한번 분개를 하도록 할게요. 10월 25일 날 보시면 차변에 소모품 B하고 현금으로 했죠. 근데 차변에 12월 30일 날 2만 원 소모품 요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미사용 금액이잖아요. 소모품비를 취소한 거예요. 결국 미사용 금액은 2만 원 되면서 우리 사용분은 4만 원이 되는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모품비 냈어요. 단기에 발생한 소모품비 총 금액은 단기 발생한 결국 소모품비에서 손익 대체되는 게 소모품비가 되는 겁니다. 요것을 구하는 거죠. 결국 비용 대체되는 게 집합 손익으로 대체되는 게 요거가 이겁니다. 결국 집합 손익 비용을 다 합친다고 그랬죠. 다 어디로?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을 다 집합시켜 갖고 거기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 또는 손실이 나타나겠죠. 근데 한번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날은 어떻습니까?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12월 31일자 자산 소모품으로 대체시킨 거예요. 50만 원. 그리고 소모품비 이렇게 비용 취소한 거죠. 결국 단기 발생한 소모품비는 70만 원에서 50만 원 제한 20만 원이 우리 단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기 소모품 미사용 금액. 이것은 소모품 특이정이죠. 결국 차기열이 미사용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년에 이월되는 거. 결국 차기 기초가 되면서 이게 3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날 차변에 소모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했죠? 그래서 소모품 하시고 12월 30일 날 대체시켰죠? 얼마? 2만 원을 비용으로 대체시키고 소모품 2만 원을 취소한 거예요. 결국 3만 원이 소모품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의 당자산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